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테슬라를 홀딩해 오시면서 추가 매수만 하셨고,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글뿐만 아니라 재테크 관련해서 상당히 유익한 글들을 많이 네이버 블로거로서 올려주고 계시는 지혜탐험가님 모시고 테슬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탐험가입니다. 네, 지혜탐험가님, 저희 본 지가 딱 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네, 예, 그리고 테슬라가 그때 출연하신 이후에 굉장히 부진했다가 최근에 이제 또 그렇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가 또 네, 또, 좀 최근에 또 흘러내리고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제 뭐 저도 테슬라 소량 투자하고 있는데 항상 관심이 많고, 저희 이제 아이온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테슬라를 거의 다 들고 계세요. 여러 가지 질문들 미리 드렸는데 차근차근히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첫 번째 질문은 테슬라 주가가 저점 대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을 혹시 어떤 걸로 보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저번 인터뷰 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요동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음,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매일매일 가격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격을 보기보다는 테슬라 소식들 중에서도 정말 기업의 본질 가치, 그러니까 기술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뭐 음,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요런 뉴스들만 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동력이 음,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음, 귀걸이식으로 이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갖다 붙이거든요. 음, 실제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는지 떨어졌는지 절대 알 수 없는데, 그냥 음, 언론에서는 이런 소식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소식 때문에 내려갔다. 설령 그리고 그런 이슈 때문에 실제로 급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런 거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별로 상관이 음, 없어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상승의 원동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음, 다만 다음 질문이랑 연동이 되는데, NACS 그 북미 충전 단자 규격, 대부분의 회사들이 NACS를 따라가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오른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거는 음, 이제 그 단기적으로.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한 이유와 실제 장기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음, 시각은 좀 많이 달라요. 음,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런 그 표면적인 이유만 보시고 음. 투자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혜탐험가님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보통 이런 얘기 하면은 차트 얘기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랑 약간 비슷하게 기술이나 미래 가치에 좀 집중을 하시는 네. 투자자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랬으면 저를 안 부르지 않았을까. 애당초 그쵸, 그쵸. 인터뷰 신청을 안 하셨을 거예요. 네, 예. 저도 약간 지혜탐험가님과 비슷한 성향이라서 이제 테슬라와 네. 관련된 뭐 기술이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어지는 질문이 방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테슬라 충전 규격에 대해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사들이 합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소식이다라고 해석들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장기 투자자를 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제가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 다만 어, 이제 함부로 떠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이 NACS 충전 단자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 유튜버들이나 네. 특히 일부 언론들이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어요. 어, 이거에 대해서 네네. 마치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뭐 콘센트가 바뀐 것뿐이다. 어, 응. 콘센트가 뭐 그냥 돼지코에서 11자로 바뀐 거다. 뭐 음, 이런 식으로 충전 단자가 바뀐 거니까 너무 호들갑 떠지지 말아라.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충전 사업자와 전기차 제조업체는 상호 협력 관계이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음, 충전기 사업과 전기차 제조는 산업적으로 별개의 시장입니다. 음, NACS, 이게 이제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그러니까 북미 충전 표준이란 뜻인데, 네네. 요거는 충전 단자 규격입니다. 음, 슈퍼차저 규격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네네. 첫 번째는 이 영향력을 아는데 현대가 문제가 되잖아요. 거의 국내 언론에서는 현대가 음, 이 NACS에 들어가냐 마냐로 이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으니까, 이제 첫 번째 네네. 이유는 국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NACS의 가치를 까내릴 수밖에 없는 거. 네네. 그게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아직도 전기차 사업을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음, 그러니까
뭐 경유를 넣냐, 휘발유를 넣냐, 이 차이 음, 아니냐. 220V, 110V 뭐 이 차이 아니냐. 그게 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표준, 그거 그냥 충전 단자 바꿔주면 그만인 거 아니냐. 두 음,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NACS를 위키피디아에 쳐보시면 누가 만들었는지 나와요. NACS가 노스 아메리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음. 지금 정부가 만든 표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기네요. NACS는 테슬라가 만들었습니다. 어, 테슬라가 만든 규격을 네네. 정부가 인정해 준 거예요. 북미 표준으로. 어, 왜 북미 표준을 인정해 줬겠습니까? 테슬라 외에 제대로 충전 인프라를 깐 회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북미에. 그 어느 네네네. 회사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다가 그 미국 정부에서 야, 너 테슬라 너 슈퍼차저 그거 있잖아. 그거 다른 회사도 쓰게 풀어주면 NACS 표준으로 인정해 줄게. 테슬라 슈퍼차저는 언제부터 깔았는데요? 엄청 오래전부터 깔았잖아요. 거의 10년 네네네. 가까이 됐는데 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표준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NACS를 깎아내리는 유튜버들은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NACS가 테슬라가 만들었다는 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어, 위키피디아만 쳐도 나오는 걸.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착각은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충전 단자의 차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포드가 거의 최초로 슈퍼차저 쓰겠다고 선언을 했죠. 네네. 근데 포드 CEO가 한 말을 보면 절대로 NACS를 쓰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음, 테슬라 슈퍼차저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쓰겠다고 어, 말했었어요. 단순히 야 우리 충전 포트 모양만 테슬라에서 썼던 NACS 음, 모양으로 바꿔서 그거 포트만 우리 바꾸는 거고 야 우리가 충전 인프라 깔든지 우리가 다른 회사랑 콜라보해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테슬라 슈퍼차저 쓰겠다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를 쓰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포드 CEO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쏙 무시했어요. 그냥 뭐 어, 영어를 못하는 건지 포드 CEO가 한 말을 그냥 무시하는 건지 음,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네네. 테슬라를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슈퍼차저를. 테슬라는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카드를 등록해 놓고요. 차량에. 네네. 본인의 신용카드를. 테슬라 충전기를 그냥 꽂으면 충전이 시작돼요. 네. 그리고 테슬라 충전기를 뽑으면 자동으로 얼마나 충전했는지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네.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A부터 B로 A에 있는 제가 B에 있는 목적지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찍으면 테슬라가 봤을 때 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주행 네네. 거리보다 목적지가 길면 어, 중간에 c 지점을 슈퍼차저를 딱 연결을 해주고 너 오, 여기서 C에 들려. 가는 네네. 길에 있어. 이 C에서 몇 분 정도 충전을 해. 음, 그러면은 그리고 최종 목적지 B로 가면 너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의 배터리가 남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어, 알려줍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웃긴 거는 테슬라가 이 지점으로 도착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얘가 컨디셔닝을 시작해요. 음, 배터리 온도를 조절하고 배터리의 어떤 상황을 얘가 체크해가지고 운전자가 10분 뒤, 15분 뒤면은 슈퍼차저 꽂겠네? 그러면 그때 음, 딱 최적화돼서 배터리 상태를 맞춰놔야지라고 얘가 그것까지 세팅을 다 해놓습니다. 음, 컨디셔닝을 다 해놓고 들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크잖아요. 자, 그렇구나. 이런 슈퍼차저의 시스템을 이해한다고 하면 포드나 GM이 슈퍼차저를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음, 이런 조건들을 테슬라한테 다 맞춰준다는 겁니다. 맞춰주지 않고서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못 쓰게 하거나 아니면 쓰게 하더라도 충전 속도를 제한시킬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그쵸. 야 너희가 우리 말 안 들으면 그 배터리 과열될 수도 있어. 음, 그 우리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너희 우리 시스템 갖다 쓰고 GM 포드 고객들도 야 테슬라에다가 카드 등록하고 테슬라에 회원 가입해. 그럼 어떻게 음, 돼요? GM 포드 고객들까지 다 다 넘어가겠네. 회원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네네. 자동차 업계가 갑질이 진짜 심해요. 어, 너무 웃긴 게 뭐냐 하면 자동차 부품 회사에 저희 아버지 회사 다녔을 때 음, 저희 회사가 원가 절감 기술을 예를 들어 개발했다 쳐요. 저희 회사가 단독으로 개발한 거예요. 네. 근데 웃긴 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원가를 100원을 세이브했으면 고객사랑 그걸 50대 50으로 나눠 갔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뭐, 저희 회사가 고객사가 개발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고객사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어, 아무 기술적인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전용 제품이잖아요. 아, 특정 회사의 특정 회사 차량에만 들어가는 음,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했다 한들 고객사가 안 써주면 끝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니네 회사가 개발비 투자해서 원가 절감 기술 개발했지만 야 반은 우리 줘야지. 이게 그냥 오, 관례입니다. 관례예요. 어, 왜냐하면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어차피. 네네네. 하물며 지금 현재 테슬라 슈퍼차저가 없으면 미국에 있는 전기차들은 그 어떤 전기차도 로드트립을 못해요. 미국에 사셔서 알겠지만 제대로 어, 된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어느 길로 가든지 300km, 400km마다는 충전기소가 있어야 네네. 이론상 로드트립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쵸. 국토횡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 지금 되는 데가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미 여기서 GM과 포드는 100기를 든 거예요. 음, 안 100기를 든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충전소 인프라를 깔 자신이 없고 네네. 충전소 인프라 깔아주겠다는 전기차 충전소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회사들이 제대로 충전소 못 가는 거 보니 야 그냥 안 되겠다. 우리 너희 어, 시스템에 들어갈게. 이 네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갑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GM과 포드에게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쵸, 예를 그쵸. 들어볼게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BMS라는 게 들어갑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음, 말 그대로 그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 네. BMS 문제 때문에 전기차가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배터리 자체가 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BMS가 오류를 발생시켜서 배터리가 불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럼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너희 그 슈퍼차저에 맞추려면 너희 BMS 소스 코드 다 갖고 와. 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야 우리 걸로 BMS 다 맞춰 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 배터리 BMS 아무리 우리 걸로 맞춘다 그래도 너희 배터리 어디서 만들었고 뭘로 만들었는지 우리 어떻게 믿어? 음, 우리 배터리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4680 쓰든지 아니면 테슬라에 납품하는 파나소닉이나 뭐 네네. 다른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한테 납품하는 원통형 배터리 있지? 그걸로 싹 다 바꿔.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화재 비용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 종속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테슬라가 마음만 먹으면 음, 그냥 유사 테슬라 차량을 만드는 회사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GM이랑 포드는. 네네. 디자인만 좀 다르고 마크는 좀 다른데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BMS부터 시작해서 빅유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 이런 것까지 싹 다 바꾸라고 요구하면 내연기관 자동차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엔진, 변속기 뭐 다 바꾸라는 거예요. 입맛대로. 네네네. 그러면 그게 과연 GM 포드 차라고 할 수 있는지 그냥 디자인만 다른 테슬라 차라고 할 수 있는지 음, 구분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너희 우리 요구 안 받아주면 슈퍼차저 못 써. 이러면 끝이에요. 내연기관 차로 따지면 기름을 못 넣는다는데 차를 어떻게 팔아요? 테슬라 슈퍼차저를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음, 테슬라 슈퍼차저 이렇게 쓰려면 거기 가가지고 스테이션 가서 그 충전구를 뽑잖아요. 네네네. 차에 꽂아야 되니까 그 길이가 안 길어요. 어,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왜 짧겠어요? 테슬라는 다 뒤쪽에 충전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차들이 다 뒤쪽에 충전구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 어차피 테슬라를 위해서 슈퍼차저 만든 거니까 테슬라 입장에선 길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쵸. 그런데 지금 GM이나 포드나 현대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냥 지 멋대로입니다. 충전구가. 그죠? 같은 회사 어, 차량인데 어떤 건 뒤에 있고 어떤 건 앞에 있고 어떤 건 옆에 있어요. 다. 그래요. 테슬라가 과연 그 차들을 위해서 충전구 꽂는 그 전선 길이를 길게 해줄까요? 안 어린 해주겠죠. 반푼어치도 없죠. 네. 절대 안 해주겠죠. 지금 이미 그 몇 개를 깔았는데 그러면 음, 어떡해요? 결국에는 GM이랑 포드가 테슬라에 맞춰줘야 돼. 음, 충전구를 바꾼다는 건 배터리, 모터, 인버터 등등의 위치를 다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테슬라랑 구조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GM이랑 포드는 그냥 사실상 테슬라 제2 공장, 제3 공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네, 정도로. 네, 그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GM이랑 포드는 이미 본인들이 충전 인프라를 깔 돈이나 그런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인정한 셈이잖아요. GM이나 포드가 NAC에서 쓰겠다고 했을 때 네네.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는 그 라이센스비 때문이거든요. 이제 네. GM이랑 포드가 테슬라에 이용료를 줄 거니까 뭐 그게 뭐 향후 몇 년간 뭐 몇 조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애당초 계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가을바람님 처음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 네네. 얘기했던 게 그리고 이제 테슬라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꼭 테슬라 홈페이지 가서 보시라. 그럼 그쵸, 테슬라는 그쵸. 에너지 회사면서 AI 회사잖아요. 음, 장기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저 미친 음, 저 일론 머스크는 네. 차도 못 팔고 있으면서 차도 10만 대도 못 팔고 음, 있었고
회사 망하네 어쩌네 차 팔 때마다 손해 본다고 하면서 저 미친놈 왜 자꾸 음. 슈퍼차저를 까는 거야? 그 돈으로 차를 만들지. 그쵸, 그쵸.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유가 나왔잖아요. 이게 슈퍼차저를 모든 왜 까라는지. 큰 네. 계획의 그러니까 일부였네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에너지 순환에 해당되는 모든 걸 다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모아야 되니까 솔라시티 인수해서 태양광 산업하고 있고요. 음.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니까 ESS 사업하고 있고 배터리 만들고 있고 또 에너지 자동차를 전기처럼 만들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발전소가 되는 음. 셈이잖아요. 움직이는 어. 배터리가 되는 셈이니까 그쵸, 그쵸. 전기차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전기차에 에너지를 분배,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게 슈퍼차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본인들이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는 큰 계획을 갖고 처음부터 회사가 망해가네 어쩌네 해도 슈퍼차저를 깔았고 그 슈퍼차저 깐 게 이제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에너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테슬라는 군림하고 있는데 GM, 포드,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그 밑으로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생태계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네네. 테슬라 생태계에 들어간 거예요. 에너지 생태계. 그러니까 이거 음. 엄청난 겁니다. 예. 어.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그런 어떤 테슬라의 파워?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라는 거는 음. 무슨 그 라이센스비 뭐 받아갖고 몇 조 받고 저는 그것만 노린다고 생각하면 테슬라 고평가된 거 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보고, 저는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현대가 800볼트를 쓰는데 뭐 테슬라는 400볼트밖에 안 쓰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기술력으로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네네. 이것도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뭐 논문 까디짚고 이러면 할 얘기가 많아요. 네네네. 그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음.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두실 거 뒤에서도 이제 또 반복해서 나올 텐데 절대 기술은 최상의 기술, 최고의 기술이 대중에게 채택받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음. 보면. 기술이 채택받는 기준은요, 기술력이 좋은 게 아니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네. 최고의 기술만 늘 채택되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쌓아야 되고요. 네네네. 무조건 쌓아야 돼요. 두 번째, 편해야 돼요. 근데 싸고 이 편하고. 슈퍼차저는 편하죠? 네네. 그리고 어쨌든 뭐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스타트업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차량으로 돈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여차하면은 슈퍼차저로 그냥 치킨 게임 들어가도 돼요. 테슬라 차량 안 팔리면 모델 S나 X는 뭐 3년간 슈퍼차저 무제한 공짜입니다 막 뿌리잖아요. 쿠폰 뿌리잖아요. 음. 이게 되는 이유가 테슬라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음. 가능한 거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그나마 좀 큰 충전소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일렉트리파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일렉트리파이라는 음. 회사예요. 네네. 그 일렉트리파이 CEO가 공교롭게도 현대 아이오닉 5 전기차를 타고 음. 미국 횡단을 시도했습니다. 네네. 조건은 일렉트리파이가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만 이용하는 거였어요. 음. 그랬는데 진짜 별의별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음. 충전이 안 되거나 결제가 안 되거나 뭐 150와트, 200와트 충전된다고 써 있는데 충전이 50와트밖에 안 되거나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렉트리파이 CEO가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이 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테슬라는 테슬라 차량에만 슈퍼차저를 쓰니까 보조금을 못 타먹었어요. 네네. 근데 일렉트리파이나 이런 데는 차를 만들질 않으니까 모든 회사에 오픈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미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먹었어요. 음. 근데 보조금만 받아먹고 짓기만 해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막 나중에 가니까 충전은 안 돼 있고 그 충전기 옆에서 잡초 막 올라와 있고 그래요? 막 거미줄 쌓여 있고 어. 이런 충전소가 수두룩백백이에요. 어. 그 보조금만 타먹으려고 빼먹으려고 지은 거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해서가 아니라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일렉트리파이 CEO가 본인이 진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했거든요. 음. 본인들이 세운 충전 인프라에. 네네. 그래서 제대로 로드트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음. 그거에 대한 기사도 외국에 보면 있고요. 근데 음. 국내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1도 언급을 안 하거든요. 국내 맞아요. 언론이나 국내 유튜버들은
아까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언론은 뭐 나쁘게 보자 이게 아니라 언론 역시 이익 집단이고, 그쵸. 언론도 어떻게든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를 음, 많이 땡겨야 돈을 맞아요. 버는 기업이고, 네네. 광고를 받아야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언론에 큰 음, 기대를 하지 않고 언론 기사를 늘 비판적으로 보고 가급적이면은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그 언론에서 떠드는 말이 100% 팩트일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음. 비판적으로 해결들었으면 좋겠습니다.